안녕하세요. 네,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유인숙입니다. 오늘은 저는 창덕여자 교장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 시대를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가 본래 공식 명칭이고요. 자유학년제 설명드리겠지만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여기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OX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자유학년제는 시험이 없다. OX. 시험이 없다. O. X.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두 번째, 자유학년제는 직업체험을 위한 제도이다. 직업체험을 위한 제도이다. OX. 세 번째, 자유학년제는 교과 학습 내용을 줄여서 자유학년 활동을 한다. 네 번째, 자유학년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유학년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한 활동을 한다. 네, 다섯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중에 사실 X는 하나뿐입니다. 무엇이 X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는 이 궁금 질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 연수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전부 모은 거예요. 자유학년제 왜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부터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데 그러면 교과 내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세 번째, 시험이 없다는데 그러면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학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번째, 정말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다섯 번째, 끝나고 나면 일반 학기에 적응 잘 할까요? 여섯 번째, 정말 애들이 실제로 성장했을까요? 네, 공감 가시죠?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2번부터 6번까지의 답을 아마 찾으시면 1번 답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번부터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교과 지식 내용이나 교과 학습 내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교과를 재구성하거나 단순 암기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축소시키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에 토론을 한다. 굉장히 말은 좋아요. 좋게 느껴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부 내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자, 자유학기의 운영은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실제로는 동아리 활동, 이건 본래 하던 거고요. 예술 체육 활동, 은미체의 교과도 있고 본래 하던 거고요. 진로 탐색 활동도 본래 1학년은 진로 시간이 17시간 학기마다 있기 때문에 본래 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자유학기 활동으로 새롭게 교과에서 빼는 시간은 무엇뿐일까요? 네, 그렇죠. 주제 선택 활동. 요거는 교과에서 빼는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학기에 자유학기제로 나왔을 때 한 학기에 학생들이 수업 시수를 받는 표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수업 시수 받는 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앞부분의 기둥, 앞부분의 기둥에 보시면 교과군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고요. 자유학기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 활동만 앞에 있는 것에서 이렇게 빼와서 하는 것인데 자유학기 활동 중에 주제선택 활동 몇 시간인가요? 거기 표에는 68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도 아마 유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은 본래 그 자유학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기에도 있는 활동인데 다만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뿐이고 수업에서 실제로 어머니들이 수업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느끼는 시간은 주제 선택 활동일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에서
옆에 설명이 있죠. 1, 2단위 할애하여 자유학기 시수로 활용합니다. 주제선택 활동은 교과의 지식 내용을 진도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활동의 어떤 심화학습을 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유학기 활동으로 묶은 것을 얼른 계산해 보시면 몇 시간 나오나요? 얼른 계산해 보시면 170시간 나와요. 이렇게 한 학기 170시간을 한 것은 자유학기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1년 동안 두 학기로 하면서는 221시간이라서 약 한 50시간이 늘어나요. 자, 50시간이 어디서 늘어날까요? 네,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이것만 해도 50시간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1년 내내 교과에서 빠진다고 느끼는 활동은 그 정도 되죠. 주제선택 활동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셨어요. 자유학기 시간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이제 좀 알았는데 그러면 주제선택 활동 뭐예요? 뭐 하는 건데요? 궁금하시죠?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는 자유학기제는 170시간, 자유학년제는 2개 학기 하면서 221시간인데 추가로 배정되는 시간이 약 한 68시간 정도 주제선택으로 빠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주제선택 활동 예시를 한번 보면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경기, 의왕, 부곡중 우수 사례이긴 합니다. 보시면 국어시간, 미디어와 함께하는 창작교실을 하고 있고 도덕에는 드라마와 사회, 아마 도덕시간이면서 사회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나 봅니다. 융합인재교실, ICT 활용과 체험수업, 또 북트레일러, 손으로 그리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을 주제선택 활동으로 교과 시간이지만 빼서 하는 거예요. 자,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교과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지식을 활용하는, 실제로 활용해보는 학생 중심 수업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다지 주제선택 활동이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해서 공부랑 관련 없는 활동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에 막 왔을 때 갑자기 공부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딱딱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8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일주일에 학생들이 중학교 가면 몇 시간쯤 공부할까요? 네, 약 33시간, 34시간이 주단인데요. 그중에 교과 학습은 약 30시간이에요. 그렇다면 68시간 정도 되면 30시간이 약 한 2주죠. 많아야 3주로 스프레드 시켜서 1년 내내 약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기존의 교과 학습에서 자유학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학기를 한다고 해서 또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해서 교과 학습, 내용 학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학교 예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 동산중학교 예인데요. 자, 융합수업을 하고 있죠. 자, 융합수업이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주제에 맞는 수업으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일종의 프로젝트형 수업인데요. 이 학교는 프로젝트를 최고의 건축가를 찾아라. 요새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건축 관련, 집 관련 프로그램이 아주 대세죠. 최고의 건축가를 찾아라 하면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는 건축물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해보고 사회 시간에는 각 지역의 기후나 지형의 특징을 봐서 건축물이 무엇이 적합한가 보고 과학 시간은 또 이렇게 열과 우리 생활 단열재 공부를 하고 체육 시간, 미술 시간에 디자인도 해보고 기술 시간에 친환경 건축 재료도 공부해보고 영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해보고 이렇게 자그마치 7개 과목이 건축가를 찾아라라는 그런 제목하에 약 한 2주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기말고사라는 기간이 있죠. 물론 이제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지만 시험이 없다는 말은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학기 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루하게
이론 공부하던 것을 실제로 공부를 경험을 해보는 아주 재미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유학기제 동안은 오히려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은 아주 모범학교만 보여줬잖아요. 서울 그 어디에서? 네.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한 모범학교, 아까 경기의왕부곡 중 그런 학교들은 모범학교였지만 서울시내 학교에도 지금 네, 있습니다. 서울시내 학교에도 나온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평범한 학교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가정, 음악 진로에 평범한 학교에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화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봐주시면 이렇게 여러 학교가 이렇게 다양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재미있는 수업을 오히려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서울에 있는 B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사실은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3월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너무 이 공부하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공부하는 형태가 달라져요. 뭐 담임이 하루 종일 학생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시간표도 갑자기 막 복잡해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2주를 입학하자마자 2주를 자유학기 활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학교가 어느 곳인지 학생들을 딱 데리고 학교를 전부 돌기도 해요. 미래학교 탐색과 적응.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계획표는 어떻게 짜는지 그런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학교가 이제 미래학교라고 그래서 태블릿 PC 내지는 클라우드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어떤 ICT 관련 테크놀로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사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어쩌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한 2주 동안 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입학하면 뭐 받았죠? 네, 맞아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같은 수업을 약 한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갑자기 학생들이 기계화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2주 동안 이런 수업을 하면서 특히 정보활동 관련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와 친해지기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어머니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보겠어요. 서피스, 타입 커버, 서피스 펜 사용법 익히기, 운영체제 사용법 알기, 학교 메일로 메일 주고받기, 유클래스 메뉴 익히기, 소크라티브, 패들렛, 카훗, 검색엔진, 파워포인트, 엑셀, 폼즈. 자, 들어보신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약 2주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오면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선생님 메일이 뭐예요? 라는 학생부터 본인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학생까지 학생 간의 격차가 엄청 큽니다. 무슨 격차요? 디지털 격차죠.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약 2주 동안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자, 자유학기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왜? 교과서 진도를 맞춰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2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이런 정보 도구를 다루는 수업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학기는 오히려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중학교 와서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즐겁게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셈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출발선, 중학교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각기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런 출발선을 좀 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이고 아마 저희 학교도 했고 많은 학교가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기초와 적응, 저희 학교는 이것을 기적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학교가 올해는
태블릿 PC를 그동안은 많이 쓰는 수업을 위주로 했지만 올해는 온라인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기초화 적응 프로그램을 한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협업 역량을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 채팅을 하는 그런 수업도 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 노력파가 천재를 이길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감상문을 패들릿에 써보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중학교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적응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이런 기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학기제 하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고 재미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질문, 시험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3번 질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시험이 없다는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총괄평가, 총괄적 지필평가, 총괄형 지필평가, 학부모님들이 익숙하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정해서 시험 범위 정해서 딸딸 외워서 보는 시험, 이 시험이 없는 거지. 오히려 학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왜 공부 열심히 하는 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 공부 자주 시키는 선생님들은 주로 뭘 했죠? 쪽지 시험 자주 봤죠. 생각나시나요? 그렇게 쪽지 시험과 유사한, 말하자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그렇게 교과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이렇게 피드백을 적절히 주어서 학생을 성장시키는 평가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이해하기 보시면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자, 학부모님들이 이 지금 교육부에 나온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과정중심 평가의 그 정의를 잘 보시고 여기서 무엇이 가장 한 단어만 골라라 라면 무엇을 고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이렇게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자,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고 나면 그 복습을 누가 하나요? 나 틀렸어 이 문제. 기말고사 보고 문제 틀렸어.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는 자주 평가를 하면서도 그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는데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본 과정평가와 기준평가를 비교한 표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만 있지만 한번 학부모님들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정평가는 왼쪽처럼 보이고 오른쪽은 한번 풀어보실까요? 교과서 진도에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학생의 답안을 민원 없이 채점하여 하나의 숫자로, 이것이 기존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구분이 되시죠. 자, 과연 기존 평가처럼 했을 때 학생들이 성장했을까? 그렇다면 과정식 평가가 더 좋은 건 아닌가? 그러나 공정성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정식 평가를 할 때 가장 말하자면 학생과 교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과정식 평가? 공정한가?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할까? 또 수행평가로 한다는데 학부모님들이 수행평가하면 어떤 걸 느끼시냐면 뭔가 만들고 뭔가 산출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애들하고 막 협동해서 작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수행평가 출발할 때 약간 그런 산출물 위주의 퍼포먼스 위주의 평가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중 평가란 수행평가란 그야말로 쪽지시험 보듯이 그때그때 공부한 것을 어떤 평가지로 확인하고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많은 학교에서 오히려 말하기 평가를 많이 해요. 어떤 말하기 평가? 수학도 말하기 평가, 과학도 말하기 평가.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수행평가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말하지 못하는 지식은 사실은 자기의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자기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평가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행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 수행평가란 뭐야 또는 과정평가란 뭐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는 것은 몰아서 어떻게 보면 선별만 하는 거죠. 선발, 변별만 하는 거죠. 예, 그러나 과정평가처럼 수업평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은, 네, 진단하고 처방하고 교정해서 발전시키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평가는, 자, 누가 A야? 아, 너 A구나, 너 B구나, 너 C구나, 끝. 이런 평가인 반면에 오히려 과정식 평가는 모두가 A가 되도록 끌어오는 평가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일이 많으시겠죠. 네,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동안 총괄식 지필평가, 몰아서 보는 평가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수업과 평가를 연계시켜서, 예, 잘 계속 애들을 성장시켜라. 이것이 사실은 자유학년제의, 자유학기제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주제 선택 활동을 뭘 할 것인가, 교사들의 고민. 두 번째, 과정식 평가를 어떻게 잘해서 정말 이것이 과정식 평가가 될 것인가. 이게 교사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 과정식 평가에서 제가 좀 강조한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나시나요? 네, 피드백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학생들이 버린 쪽지를 주셨어요. 쪽지 내용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설명이 막 요만하게 써 있어요. 시험 때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봤더니 선생님이 말하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수시로 시험 보니까 수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복도에 앉아서, 교실에서 하면 다른 학생 들으니까 이렇게 따로 앉아서 말하기 평가를, 예, 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정말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반이 먼저 시험 봤대. 그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말하기 평가하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계속 질문을 바꾸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창덕 여중에 온 지 이제 이런 과정식 평가를 저희 학교가 90% 이상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장 발령받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수행 평가를 90% 이상 한다고?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 때 시험 서술형도 많고 거의 굉장히 시험을 조금 보는 거예요. 총괄 지필 평가를.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동안 저도 교장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과정평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정말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평가이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물론 어느 학교나 공부를 좀 잘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공부에 관심 있는 좀 학생들은 학교 빠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계속 수업과 평가가 붙어 있으니까 학교 빠지면 막대한 손해인 거죠. 예, 그래서 학교 빠지는 행사를 저희는 뭐 임원 수련회 이런 것도 학교 빠지는 행사는, 예, 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과정주의 평가, 제가 화면에는 평가계 예시를 우리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네, 체크리스트와, 예, 수행평가의 세부 계획을 넣어서 보시면, 아마 잘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쭉 보시면,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예, 공부를 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술평가라고 돼 있죠. 네, 말하기 평가입니다. 말하기 평가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 요소가 등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기록한 사진 또는 데이터 자료 중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골라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몇 점? 1점. 말 잘하면, 이거 다 알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거리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2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해서 말하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확히 알아야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과정식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 1학년 영어의 과정식 평가 계획 예시를 올려놨는데요. 네,
아마도 그 사이트에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사이트에 아마 학부모님들 보시면 이것이 다 그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평가계획 예시가 저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수준이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어떤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구술평가를 하고 있어요. 구술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쪽지시험처럼 시험도 보고요. 프로젝트형 평가도 하고요. 또 총괄식 마치 수행평가지만 약간 총괄식 지필평가처럼 한 단원이 끝나면 몰아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겪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따라서 1단원 3월에 끝났는데 쫙 몰아서 5월 때 1단원 다 까먹었는데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막 다 꺼내서 또 학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막 그 기존 문제 막 되풀이 해서 다시 문제풀이 수업하고 이것이 과연 학생을 성장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몰아서 시험 보는 학교는 시험 보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한국과 어떤 나라 딱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다 전부 다 평가가 과정중 평가로 돼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아마 요새 미래교육, 미래 수업에 대한 굉장히 유튜브가 많고 많은 방송에서도 미래 수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렇지 과정중 평가를 모든 선진국 특히 수업을 잘하는 학교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서울 B학교의 과정중 평가가 작년도 기준 91.2%에 달하는 도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정말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자, 과정중 평가를 하는 건 알겠다.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몰아서 시험을 보는 게 없다는 거고 그때그때 시험 보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학교 차이가 있겠죠.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과정중 평가를 한다는데 내용이 좀 그다지 이해가 좀 안 가요 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뭘까요? 네, 평가계획이 다 올라오거든요. 학기 초에 모든 학교는 평가계획을 전부 공개합니다. 평가계획을 잘 보시고 우리 애가 과정중 평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시험이 없다며 시험이 없어서 어떡하니 하고 옆에서 걱정하시는 시간에 오히려 평가계획을 보고 그때그때 과정중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보시면 아까처럼 교과 내용만 공부하지 않고 아까 주제선택 활동 보셨죠? 그렇게 다양한 주제선택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건축 디자인을 잘하네. 내가 이런 데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어디에 흥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과 내용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면에 제시된 교재에 보시면 김자유 학생이 로봇 기술자인데 통계 수업을 해보고 스마트폰 앱 제작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로봇 메이킹 동아리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음악 활동 기타도 해보고 또 반대항전에 축구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자유학년제라서 사실 가능했죠. 자유학년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거기 추가 질문이라고 나왔죠. 자유학년제는 진로 체험만 하나요? 직업 체험만 하나요? 이 오해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유학년제가 처음에 시작될 때 직업 체험이 조금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저께 박명기 교수님 맞으시죠? 네, 교수님께서 어제 사실 코로나 시대 이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어제 굉장히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아마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텐데 못 보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자유학년제를 딱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직업 체험이 아니라 수업 개선이다. 네, 저 동의합니다. 200% 동의합니다.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고요.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는 수업 개선이다. 네, 수업 개선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진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진로 체험은 합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로 체험을, 직업 체험을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 아는 곳, 뭐 또는 이렇게 누가 준 정보, 학부모들이 소개한 곳, 이렇게 직업 체험소를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실제로 몇 군데 못 가봤어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진로 직업 체험을 가보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 직장을 그냥 적당히 나눠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자유학년제가 들어오면서, 자유학기제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왔죠. LG 코딩 지니어스처럼 많은 기업체들이 자유학년제 체험처를 발굴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치구에 이런 자유학년제 직업체험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그런 커넥트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을 다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학년제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는 올해 이렇게 온라인 직업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직업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실제로 발로 걸어서 못 가는 곳도 다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직업 체험은.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직업 체험, 캐나다 교환학생을 이렇게 화면으로 불러서 학생들이 교환학생 가려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무가, 예술 감독, 이런 사람을 또 온라인으로 불러서 했고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온라인 직업 체험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네, 게임 회사 체험이었어요. 네, 저희는 여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줬더니 애들이 너무 놀랐어요. 게임 회사는 도대체 이 무슨 컴퓨터 갖고 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게임 기획하면서 시나리오 기획, 시스템 기획, 콘텐츠 기획, 밸런스 기획을 해야 되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원화가, 캐릭터, 배경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이펙터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배웠고, 프로그래머가 있어서 서버, 클라이언트, 플랫폼, 인프라, 클라우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터가 있어서 학생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영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머, 게임 회사가 단순히 게임만 열심히 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다른 걸 더 잘해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됐어요. 네, 이것이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배울 수 없었겠죠. 게임 회사가 이런 정보 제공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온라인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랜선 직업 체험,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한 직업 체험인데요. 31개 직업군을 랜선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랜선으로 만들어서 31개 직업군이 말하자면 소개되는 그런 동영상을 쫙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직업 체험을 해보고 감상문을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31개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발로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한두 개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31개의 직업 체험군을 저희가 랜선으로 불러들여서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들 너무나 고생하시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학교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요새는 뭐 방구석 일열, 뭐 직구석 이런 말 많이 쓰죠. 직구석 직업 체험에서 직업 체험 키트를 학교에서 사서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자, 5번째 질문. 네, 교재에 있죠. 5번째 질문 보면 자유학년이 끝나면 2학년은 일반 학기인데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되죠. 갑자기 시험 안 보고 과정심평가 막 하다가 갑자기 필기시험 보려면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의 충격이 크겠어요? 중1에서 중2 충격이 크겠어요? 6학년에서 갑자기 중1에 들어와서 시험 빡빡이 보면 그 충격이 더 클 거예요. 오히려 1학년 동안 중학교의 어떤 사이클, 중학교 때 생활 패턴을 충분히 경험하고 2학년 가서 시험 보는 것이 훨씬 낫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과정심평가는 1학년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가 91.2%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2, 3학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중점 정책이라 지금 모든 학교가 확대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이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지만 아마 좀 안정되면 이 과정지 평가를 모든 학교 더 적극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하던 방식의 평가가 계속되고 거기에 약간의 그 이제 필기 시험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모든 학교가 애들이 갑자기 적응 못할까 봐 보통 필기 시험 OT를 해요. 똑같은 OMR 카드를 나눠주고 미리 한번 간이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필기 시험만을 위해서 총과실 지필평가만을 위해서 사교육에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가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을 위해서 학생들이 막 문제풀이 연습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저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6번 질문입니다. 자, 자유학년제 교과 또 영역별 활동을 통해서 미래 역량이 키워졌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표에 보이시는데 6번 표에 보이시는데 물론 열심히 2019년에 조사한 겁니다. 네, 열심히 저희가 분명히 주제 선택 활동이나 과정지 평가나 학생 성장을 위한 거니까 학생들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는데 다소 성장이 미흡한 것도 있어요. 자기관리 역량이 약간 한 2점 정도 약간 부족하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늘은 게 뭐예요? 어머니들 보시면 학부모님들 보시면 네, 의사소통 역량이죠. 자, 의사소통 역량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와 다른 것, 우리가 사람이 기계와 다른 것은 뭐죠? 네,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람들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관계가 좋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사소통 역량이죠.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이 확장됐다는 것은 정말 유의미한 자유학년제를 지지하는 정말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에 참여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들을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가 반드시 수행 평가라고 해서 퍼포먼스 평가나 산출물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쪽지 시험, 말하기 시험, 뭐 그 안에도 지필고사, 구술평가, 다양한 활동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다양한 평가에 노출됨으로써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 있어요. 네, 한 가지만 평가하는 지필로 몰아서 한 가지만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자유학기제 성과를 보시면 교재도 나와 있죠. 자유학기제 효과 중에 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사전 사후 많이 올랐어요. 학생 역량, 수업 참여도. 수업 참여를 사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과정지 평가를 계속 하니까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힘드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에 모든 학생이 제 시간에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석한 학생도 있고, 네, 혹시 그 시간에 다른 일로 제대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이 생기거든요. 그런 학생은 남아서 과정지 평가를 이렇게 보충해주고 또 피드백을 아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피드백을 해주고 하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학생 역량은 늘었고요. 수업 참여도 늘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선생님들 보람이 굉장히 괄목하게 성장했어요. 다양한 수업을 해볼 수 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만 진도만 가지고 수업하시다가 주제선택 활동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죠.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낄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제선택 활동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취미를 살려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람 있다. 그래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수업을 처음에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약간 기피학년이었어요. 1학년 시험은 없다지만 너무나 뭔가 할 일이 많아. 기피학년이다가 또 지금은 과정심 평가를 좀 제대로 해보고 또 다양한 수업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선호학년으로 돌아서고 있고, 저는 돌아서리라고, 더 많이 돌아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유형제 자유학기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챙길 일이 많아요. 교과서 진도만 갖고 수업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보람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지표를 봐서는 그 어려움을 보람으로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실제로는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교 교육이 안심하게 됐다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6학년 학부모님들은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오늘 자유학년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학생들이 중학교 와서 공부하는 걸 잘 살펴주시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과정심 평가를 많이 하는 서울 B학교의 학생들의 역량평가 결과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량평가가,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죠.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사회를 살아가는 힘인데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심 평가로 인해서 이렇게 역량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정심 평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미래 수업이라는, 제가 그대로 화면을 떠왔습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TVN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수업이라는 걸 했는데요. 학부모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자, 교육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국교육.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1번, 함께하는 광장이다. 학교는 광장이야. 학생들이 각자 즐겁게 노는 광장이야. 2번, 사활을 건 전쟁터다. 자, 1번 광장, 2번 전쟁터. 네, 학부모님들 한번 골라보세요. 네, 전쟁터, 광장. 네, 정말 고맙게도 저의 강의를 도와주시려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한국 학생들이 2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등학교는 전쟁터다. 불쌍하지 않나요? 아침마다 전쟁터에 가는 학생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쌍하죠.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요 나라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학생들이 사활을 건 전쟁터다, 학교는 이라고 표현한 비율이 제일 높았대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네, 화면에 나오는데 80.8%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란 사활을 건 전쟁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한 40%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것도 적진 않죠. 그러나 80%의 학생들이 매일 전쟁터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인근 나라인 모 나라에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요. 네, 학교란 광장인가 전쟁터인가 물었을 때 광장이에요라고 말하는 비율이 75%예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자, 일본도 입시 지옥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란 광장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나라를 비교하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80%의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란 전쟁터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전쟁터라고 느끼는 이유 왜 그럴까요? 네, 성적을 서열화하기 때문이죠. 그냥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 학부모님들 이렇게 말하세요. 자, 지금부터 전쟁이야. 좋은 대학을 가려면 지금부터 선행학습 많이 하고, 초등학교부터 뭐 시키시는 학부모님도 많은데 무조건 친구보다 네가 더 공부를 잘해야 돼. 이렇게 단어는 안 쓰실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학생들은 학교랑 친구랑 어울려서 즐겁게 공부하는 곳이야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쟤보다 더 잘해야 돼. 그럼 전쟁터죠. 네. 과연 그럴까요? 중1, 2, 3
고1, 2, 3 전부 다 전쟁터처럼 공부해야 과연 행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얘기고요. 또 이제 하나 신문 기사를 하나 지금 화면에는 실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신일여중 3학년 제가 이 강의를 부탁받고 11월 2일자 신문이에요. 강의를 부탁받고 최근에 실은 신문인데 이 학생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첫 문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내 적들이야. 선생님,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예비 중1, 고1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대한민국 학생 중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이다. 야, 다 적들이야 이러고 가나요? 근데 이 학생이 느끼는 내 중학교 생활은 적이 아닌 재미있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했다. 학교 분위기는 어른들이 말한 것만큼 삭막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말하는 현실은 없는데 왜 도대체 어른들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나한테 해준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그런 고등학교 교육, 중등교육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해서 경쟁의식을 만들고 공포심을 만들어서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아우, 학생 똑똑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올바른 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더 우월해지기를 바라서 하는 것인지 좀 확실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과연 부모님들은 행복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 애가 옆에 친구보다 더 우월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 자,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내 적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11월 2일에 글 실린 신문기사를 하나 실어왔는데요. 자, 좀 가슴에 손 얹고 조금 반성을 해볼 만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제일 아주 보편적으로는 저는 지금 여태까지 자유학기 이렇게 필요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앞으로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뭐 지식이 필요 없고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과 학업을 어떻게 돌봐야 되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대전에 있는 여학생 글처럼 중학교 가면 대입 시작이야 라는 스트레스 좀 주지 마시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할수록 주제 선택 활동으로 뭘 하고 있니?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무조건 공부해가 아니라 네가 뭘 공부하는지 보시고 또 피드백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과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드백입니다. 자, 그 학교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은 학교가 자율인데요. 점수로 주는 학교도 있고요. 과정평가 기록지라고 해서 주는 학교도 있고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정평가를 한다는데 피드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피드백을 들어가 보면 온라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세세한 내용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겠나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자료를 함께 이해하면서 성장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자, 퀴즈 하나 여기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화면에는 있는데요. 퀴즈. 자, 이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내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는 입시 벌써 신경 쓰이시죠? 자, 입시의 성적을 반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음이한가처럼 저희는 중학교 ABC라고 해요. 수음이한가를. 자,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ABC로 고등학교 갈 때 반영한다. 아니다. 몇 프로 또는 1등, 2등 이런 석차로 반영한다. 순열로, 순위로 반영한다. 석차로 반영한다. 아니면 수준으로 반영한다. 1번 수준으로 반영한다. 2번 서열화된 석차, 성적으로 반영한다. 3번 학교군에 따라 다르다. 몇 번일까요? 그쵸? 눈치채셨죠? 네, 이렇게 나올 때는 3번입니다. 네, 역시 이제 우리는 선택형 문제에 강합니다. 네, 3번 문제인데 학교군에 따라 다르지만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모든 학교는 1번으로 반영합니다. 성취 수준. A냐 B냐 C냐. 그런데 그 A, B냐 B냐 C냐도 이렇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학생이 내가 국어를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이 내 수준에, 내가 A라고 생각한 수준에 다 올라와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러면 전부 A를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성취 수준으로만 반영해요. 네. 그리고 서울에 대한 성적으로 반영할 학교가 있습니다.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특성화고 또 일부 뭐 학교들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퍼센트가 낮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수음이한가처럼 나오는 ABC 성적으로, 그러니까 수준으로만 반영해요. 근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해야 돼. 몇 등이에요? 1학년 지나면 시험 보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너 몇 등 했니? 등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으로만 나오니까. 뭐 자기네끼리는 알겠죠. 애들끼리 비교해서.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적으로 변별하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 자사고, 뭐 예를 들어 외국어를 간다. 그러면 외국어에서 영어만 본다. 영어 다 A일 텐데요. 뭘로 구분하나요? 과학고를 간다. 과학고는 수학과학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수학과학 다 A 아닐까요? 그런 애들은 무엇으로 하나요? 자, 무엇으로 하냐면 얼마나 자기주도 학습을 잘했는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거를 면접을 하죠. 면접을 하면서 판별을 합니다. 네, 면접으로 의외로 아마 학부모님도 경험해보지만 어떤 사람과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또 면접으로 하는데요. 자,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뭘까요? 이 학생이 얼마나 체험적인 또는 심화적인 공부를 스스로 해봤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마치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 선택처럼 단순히 교과 지식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해봤구나. 다양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한번 따온 건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과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이거 하려면 그냥 교과 내용 갖고는 안 되겠죠. 뭔가 자기가 흥미를 가진 영역에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빠져보고 이렇게 경험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자기주도 학습, 체험학습, 심화학습, 이런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그런 학습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이 중학교 1학년 가면 주제 선택 활동? 그거 뭐 평가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내가 이게 더 좋아.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2학년, 3학년 가서 조금 더 해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학생의 당장 고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 먼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저 먼 장래가 사실은 6학년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뭐 20대, 30대가 잘 느낌이 없으세요. 당장 중학교, 당장 고등학교가 앞인데 당장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활동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으로도 대기업도 채용 방식이 엄청 변하고 있죠. 2020년에 대기업에서 수시 채용, 시험을 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걸로 수시 채용하는 수시 채용 비율이 뭘까요? 한 번에 쫙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뽑는 채용 비율이 대기업 비율이 2020년만 해도 60%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OX 퀴즈 5개 냈죠. 자, 1번 자유형제는 시험과 평가가 없다. OX. 이제 생각나셨나요? 네. 자유형제는 진로 탐험과 직업 체험을 위한 지도이다. 위한 제도이긴 맞지만 그것만을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교과 학습 내용을 줄여서 자유학년 활동을 한다? 줄여서는 잘못된 말이죠. 네, 심화해서 또는 바꿔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생활기록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맞은, 제가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는 것이 하나는 자유학년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년제 왜 하는 건가요? 자, 1번 질문. 아까 제가 2번부터는 쫙 교재에 실었는데 1번 답은 안 실었죠? 자, 1번 답. 자, 마지막, 교재 마지막 보시면 1번 답이 나왔을까요? 자유학년제 왜 하는 건가요? 자, 교과 지식, 내용 지식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소프트 랜딩, 연착륙 아주 부드럽게 적응하면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생긴 게 지금 만 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길게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된, 지원된, 내지는 계속 지지된 정책이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지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누가? 학교가, 선생님들이 해보니까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더라.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야, 시험이 없다며. 애들 공부 안 해. 정말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필요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이해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을까 봐 오늘 제가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유학년제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